안녕하세요. 수발TV 이영호 센터장입니다. 오늘은 책 낯선 이와 느린 춤을 제3회입니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배우자들의 매 시간은 치매 환자만큼이나 아니면 더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매 초기에 진단을 제대로 받고 그에 적합한 케어를 받아야 오랜 시간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달려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센터장을 응원합시다. 합의는 연구소에 출입이 금지되고 사실 잘렸다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비는 메릴이 자신을 그렇게 만든 주범이라는 생각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살피는 메릴을 보면 시도 때도 없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분통을 터뜨리곤 합니다. 메릴이 아침에 출근을 하며 미리 진정제 반알을 비타민과 함께 하비에게 주었으나 하비는 그 약들을 메릴에게 뱉어냅니다. 하비는 과거에는 머리가 아주 좋은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일조차 기억을 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날은 계속해서 뭔가를 묻고 또 묻는가 하면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기도 합니다. 메릴은 어느 쪽이 더 상대하기 힘든지 모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비에게 직접 기분이 어떠냐고 물으면 하비는 보통 별일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메릴은 존스 홉킨스 병원에서 36시간 길고도 아픈 치매 가족의 하루의 저자 피터 라빈스 박사를 만납니다. 그와 상담을 하면서 메릴은 처음으로 의사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말을 경청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사람들은 커다란 위안을 마음에 받곤 하죠. 그 박사가 메릴에게 어떻게 견뎌내고 있냐고 처음으로 물어봐 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환자와 그 보호자를 대할 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행위 자체가 그들에게는 큰 힐링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하비는 점점 더 독립성을 잃어가고 예측하기 어려운 상대가 되었으며 메릴의 생활도 점점 더 불확실해져 갑니다. 하지만 메릴은 자신의 탈진 상태를 감추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에 매진하고 매일 20분씩 공들여 화장을 합니다. 자신을 포장해서 남들에게 내보이려는 노력이었죠. 하비와 함께 거의 10km를 걷기도 합니다. 기억에 문제가 있는 환자들이 보이는 석양 증후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해가 질 때쯤 그 환자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10km씩이나 하비와 함께 걷곤 했습니다. 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석양증후군이라는 것은 치매 환자들이 흔히 보이는 증상으로 해가 넘어가 밤이 시작되는 시간에 불안하고 초조해하는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하비는 밤에
뱀이 벽에서 기어 다닌다거나 이상한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달래고 위로하고 안아줘야 했습니다. 메릴은 이야기를 꾸며내거나 하고 장난감 동물들을 침대에 놓아두기도 하여 하비를 안심시켜 자게 하려고 했지만 하비는 여전히 커튼에 들이우는 달빛 그림자를 보고 소리를 지르거나 베개 위를 기어다니는 뭔가를 잡으려 합니다. 치매의 한 증상인 망상이 나타난 것이지요. 헛것을 보는 이 망상 증상을 정상인들이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많은 책에 치매 환자가 그러는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고 하니 그것 또한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지요. 이 책에는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겪는 어렵고 힘든 그리고 암울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지금 나오는 이 부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날 밤 하비가 메릴의 눈치를 살피는 것 같더니 갑자기 왜 자기 침실에 메릴이 있는 거냐고 묻습니다. 같이 찍은 사진을 보여줘도 하비는 그들이 결혼한 사이라는 걸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그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신의 부인인 메릴의 희생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이 진정 내 아내라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이 당신에게 너무 가혹하네요. 메릴은 생각합니다. 지력을 잃어버린 삶이 제대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니 그가 목숨을 끊을 수 있게 도와야 하나? 하지만 그것은 비도덕적이며 정말 메릴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비 같은 사람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만 겨우겨우 연명하는 삶을 죽음보다 더 끔찍하게 여길 것이지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여기서 처음으로 간병살인이라는 인식이 나옵니다. 많은 수의 보호자들이 한 번쯤 생각해본 단어, 간병살인. 삶이 너무도 힘들어 함께 죽는 것이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한때는 점잖았던 사람이 소변을 보고 싶으면 제일 가까운 나무 밑으로 가거나 대형마트 바로 옆에 있는 차 바퀴 밑에 가서 바지를 내리고 볼일을 봅니다. 이제 외출 빈도는 점점 줄어듭니다. 집에서도 휴지통이나 서랍이나 화분 근처 배수구에 그가 소변을 봐놓은 흔적이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하비는 치매라는 병이 생긴 후 공격성과 함께 폭력성이 더해갑니다. 어떤 경우 그가 발작을 일으키는지 예측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메릴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거나 다른 집안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하비가 메릴의 등 뒤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섬찟하죠. 메릴은 그가 자신을 끼워안으려고 하는 건지 목을 조르려고 하는 건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비같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 치매라는 병이 걸린 남성들이 공격성까지 있으면 보살피는 사람들이 참 힘들어집니다. 힘든 것뿐만이 아니라 돌보는 사람의 안전까지 고려하여 돌봄을 계획해야 한다고 저 센터장은 생각합니다.
하비를 위한 메릴의 어떤 노력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신체적으로 하비는 점점 더욱더 나빠져만 갑니다. 하비가 2층 침대로 계단을 오를 때 힘들어 한다는 것을 메릴은 알게 됩니다. 하비는 점점 소심해지고 두려움도 많아져서 어떤 때는 2층에 올라가는 데만 15분이 걸립니다. 집안에서 하비는 하루 종일 메릴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녀 곁을 떠나려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상상해 보면 치매 환자와 함께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 저희 수발TV에서는 어르신의 가장 힘든 병인 치매 공부도 함께 하지만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전반에 관한 정보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치매 이야기 공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노인 장기 요양 등급 신청 방법 등 많은 정보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많은 기대와 응원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